신규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법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 조문이 의미하는 내용, 뜻이 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간혹 이제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부가가치세법 그 집행기준서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는요, 다들 알다시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세 기간에 따라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개업 연월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 사업자를 신청한 접수 날짜가 찍혀 나오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 개시일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부가세법에서는 좀 명확하게 해놓기는 했어요. 뭐냐면 사업 개시일이란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하는데, 보통 재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때 매출이 발생할 날이 뒤로 될 수가 있으시잖아요. 6월 20일 날 접수를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만 나는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거야, 매출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개업일은 7월 1일로 쓰셔서 제출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상에 개업일이 7월 1일로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이 과세 기간을 좀 중요시 생각하고 이 과세 기간에 따라서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개시일이 7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 한 날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일 날부터 아니면 신청일 이전에 내가 뭐 매입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업 개시일은 뒤에 있지만 내가 사업자를 먼저 신청하고 그 신청한 걸 통해서 내가 사업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그때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고 나면 사업용 자산을 구매하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뭐 노트북을 사거나 책상을 사거나 상가를 얻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 필요한 세금연서를 받으시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일단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주시면 그 신용카드 쓰신 내역들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신 거죠.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블로그를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업을 시작하시면 보통 사업용 계좌 등록도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중소기업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세 특례 혜택을 볼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도 블로그를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업자 등록을 기본적으로 사업 개시일 20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사업 개시일 20일 전에부터 쓴 것만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됐는데, 최근에는 상반기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 상반기 안에서 내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썼던 비용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게끔 바뀌었거든요. 가령 내가 뭐 6월 20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쓴 비용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시니까 카드나 세금연서 이런 것들 잘 받아 두셔가지고 나중에 사업자 내시고 나서 신고를 하시면 그것도 부가세 매입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거죠. 근데 사업자 등록이 나오기 전에 세금연서를 받으시는 경우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의아해하시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고 하면 내가 세금연서 받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그 부분도 매입세 공제로 처리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약간 번거롭다고 하시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물건을 사시거나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반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뭐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는 거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신데, 가령 내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반기 사업을 7월 20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에 지출됐던 부분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신데요. 7월 20일 이후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면 상반기에 썼던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실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행기준에도 허가사업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의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허가증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했을 때는 발급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 이 경우 무허가 사업 내용을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무허가로 했던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기본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증 없으면 내주지는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증이 없으시면 사업자를 낼 수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학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원업 관련된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음식점 같은 건 영업신고증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허가 사항들은 꼭 먼저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공동사업을 하시거나 법인이 사업자를 내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겸업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관련된 부분인데요. 겸업이라고 하면 내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걸 말하거든요. 가령 내가 음식점을 하면서 정육점도 같이 운영을 한다거나 카페를 하면서 꽃가게를 같이 운영한다거나, 왜냐면 꽃가게는 꽃을 파는 부분은 면세를 적용받고요. 카페는 당연히 음료를 제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부가세 10%가 붙는 과세사업자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겸업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겸업사업자를 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을 두 개를 내시는 게 아니라 일반 과세자로 하나로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하나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보면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해서 신청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법인 사업자랑 좀 다른 경우인데요.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시면 그 중 한 분을 주 대표자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분과 임꺽정이라는 분이 하신다고 하시면 홍길동이 주 사업자로 하겠다 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는 홍길동 외 1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실 거예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은 그 사업장을 쓰는 부분의 일부분을 또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싶어서 사업장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빌려받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겠죠. 보통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한테 또 빌린 전차인, 이럴 경우에 임차인으로부터 빌린 전차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할 수는 있다라고 나오기는 해요. 근데 좀 여기를 읽어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전차인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집행 기준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사업자를 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임대인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의 전제 동의서가 없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집행 기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